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면서 임용 등록 기간을 넘기도록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이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은 2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지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기관이 가짜 영상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민간 드론이 압록강을 넘어 북한 신의주까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의 군사구역도 잇따라 노출됐는데 사용된 드론은 12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중국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살상용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 조율의 여지를 남기며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는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입장 표명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많은 의료계 단체 가운데 전공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화 제안은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입장 표명에 대한 화답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젊은이들에게 먼저 팔과 어깨를 내밀어달라며 이 난관을 해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도 의료계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체적으로 대화 상대를 지목하며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연이틀 보낸 대화 손짓에 전공의들이 화답해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 인턴 임용 등록 마감일에도 실제 등록률은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예비 전공의들은 임용 등록 마지막 날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주요 대형 병원에서도 인턴과 레지던트가 복귀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2,600여 명의 약 10% 정도만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수련 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이제 더 이상 그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인턴 수련을 받게 됩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의료 현장에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계속할 의사는 있다고 답했지만 이 중 대부분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64%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32%는 기존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압력이나 협박 때문에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용 등록 기간을 넘기도록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건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처음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행정소송은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수들은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고 설령 교육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각 대학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의대생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승소 확률이 좀 낮을 거고 학생으로 갈수록 승소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어제 학생 13,000명 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크게 6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이번에 결론이 난 집행정지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신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전공이나 수험생,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이라서 이번 결정처럼 원고 자격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때이른 더위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은 2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 봄 호우 수준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진 오후. 도심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봄에서 초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겉옷을 벗어 손에 들었고 반소매도 등장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크게 오른 곳은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26.4도까지 치솟아 초여름 기온을 보였습니다. 경북 의성이 26.3도, 충북 충주는 26.2도로 전국 대부분 25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23.9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 앞선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무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동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치솟은 겁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하루 만에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지리산 등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항공기와 배편결항이 예상된다며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등 이용객들의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봄꽃의 대명사 벚꽃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제62회 진해 군항제는 열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지만 상춘객들은 만개한 꽃과 함께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가짜 영상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유명 영화배우 2명이 나와 자기소개와 함께 자선사업 후원을 제안합니다. 교수님의 5회의 QF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QF의 수강생들이 자선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음성과 입모양이 잘 맞지 않고 시선 처리도 어색합니다. 일반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가짜 영상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마치 실제 말하는 것 같은 합성 영상은 불과 클릭 몇 번이면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도 직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2분 정도 길이 리포트 기사 3개를 연달아 읽어 녹음하고 시스템에 입력했는데요. 제가 직접 하지 않은 말이지만 제가 한 것과 똑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유명인들을 내세운 가짜 영상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유명하면 무조건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10,000개 보내서 10개만 걸려도 돈을 벌잖아요.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데 문제는 유명인 허락도 안 받은 허위 영상이어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을 도용당하거나 심지어 사기꾼 아니냐고 매도를 당해도 유명인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수사를 의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명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처럼 속이는 피싱 범죄로 이어지더라도 누가 만들어 올렸는지 특정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이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누가 올렸다는 피의자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의자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차선책이라는 게 없어요. 우려가 커지자 경찰도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짜 영상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우선 선거범죄와 성착취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로도 탐지 기술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중국의 민간 드론이 압록강을 넘어 북한 신의주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의 군사구역도 잇따라 뚫렸는데 정작 중국 내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반세기쯤 과거로 돌아온 듯한 인적 드문 거리, 마치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합니다. 큰 건물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선전구호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떠 있는 낯선 물체를 발견한 주민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 단둥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신의주의 풍경입니다. 미국 SNS에 화면을 올린 중국인은 코로나19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 봉쇄되었으며 중국 드론이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 위를 유유히 훑고 지나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해상자위대의 최대 전함 이즈모는 물론 요코스카 군항마저 뚫렸다는 뜻입니다. 本当にドローンから撮影されたものなのか、もしくはフェイクとして偽造されたものなのか。 중국 본토에서 더 가까운 타이완 진먼섬 최전방 부대도 중국 민간 드론에 또 한 번 농락당했습니다. 부대 위치와 해안에 배치된 탱크, 보급선이 드나드는 모습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1분 57초짜리 영상의 제목은 중국 드론에 놀라 도망치는 타이완 군이었습니다. 针对中国小型商用的无人机骚扰我们的离外岛对国军来讲确实是很困扰，也是一种新形态的威胁。 12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중국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용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국에선 올해 1월부터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확대됐고 이를 어기는 개인에게 최대 18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에는 매년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이 쏟아지는데요. 대구에서 CES에 버금가는 글로벌 첨단 기술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전 세계 기업 수천 곳이 참가해 제각기 혁신을 뽐내는 신기술의 각축장입니다. 단순한 전자제품 전시회를 넘어 최신 기술 경향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CES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픽스 2024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ICT 엑스포 등 대구에서 열려온 4가지 기술박람회를 하나로 모아 신산업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별 산업 내의 밸류체인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전시회부터는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산업 간의 밸류체인 형성과 융합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박람회인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기업과 연사를 참여시킬지가 관건입니다. 글로벌 앵커 기업 최상급 연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기조 강연으로 미래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분야별 신산업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개별 테크 세션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업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에 한국판 CES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지자체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기아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등 친환경차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3월 판매량이 76,920대로 지난해 3월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100% 늘었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는 11,485개를 기록하며 35% 증가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3월 69,47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보다 2.6%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는 작년보다 151%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와 PHEV를 포함한 전동화 모델 판매는 9% 성장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재가입을 할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 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대를 기록하며 낮지 않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88%나 뛰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계속 투입해 조속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1%로 두 달째 3%대 초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1.7%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20.5% 올라 두 달 연속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사과는 88.2% 올라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배도 87.8% 뛰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귤 68.4%, 파는 23.4%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 귤, 배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고요. 그 이외의 수입 과일 종류는 전월 대비 가격이 내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해
납품 단가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할인 지원은 통계청 물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두 기관의 집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류 물가는 1.2% 상승했습니다. 석유류가 오른 것은 14개월 만으로 휘발유는 3% 올랐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4%,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8%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과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통계로도 확인된 금사과 높은 가격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값이 비싸 금사과로 불리는 사과. 쉽게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워 보입니다. 흠이 있어 저렴한 사과를 찾아봐도 여전히 높은 가격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지난번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 사는 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저렴한 과일이 없나 찾아보는 중입니다. 값이 비싸 사과를 포기하는 건 시장도 마찬가지.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을 샀지만 사과값이 내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사과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사갖고 우리 오렌지를 몇 개 사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매일 그래도 반 개씩은 드시는데 못 드시니까 이제 좀 기다려야죠. 좀 싸질 때까지. 사과값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88%나 뛰면서 정부는 현재 가격 안정 대책을 이어가고 사과 안심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까지 30% 할인율을 유지하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외에도 망고와 오렌지 등 11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풀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6월 말까지 바나나, 오렌지 등 11개 품목 총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 2030년까지 사과의 계약 재배 물량을 3배, 배는 1.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강원도에만 사과 재배지를 2,000헥타르 조성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이라 금사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기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순식간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습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입모양이나 눈동자가 조금 어색해서 유심히 보면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곧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칭 영상에 속지 않도록 의심되면 다른 경로로 2번, 3번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